미국 반도체주가 또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는 5%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도 각각 2.2%, 2.3% 밀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직전 거래일 1.8% 반등해 25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죠. 미국 반도체가 약한데 삼성전자가 버틴 이 차이, 오늘 한국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장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간단해요. 삼성전자의 전일 반등을 추세 회복의 시작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미국 반도체 약세와 외국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눌러놓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루에 6% 넘게 오르기도 했고 며칠 뒤에는 7% 넘게 떨어졌잖아요. 오를 때는 놓칠까 불안하고 떨어질 때는 더 밀릴까 걱정되죠. 지금은 어느 한쪽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장이 약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오늘 삼성전자도 무조건 하락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일 삼성전자가 반등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반도체 약세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두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의 반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엔비디아의 5% 하락이에요. 최근 5거래일로 범위를 넓히면 엔비디아는 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5%, 마이크론은 7.3% 떨어졌습니다. 하루짜리 흔들림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에서 단기 부담이 이어졌다는 뜻이죠. 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삼성전자 투자자가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심리를 대표하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을 가늠하는 비교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두 종목이 함께 약하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전체의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주가 모두 같은 이유와 같은 강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사업 가치가 그만큼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성장주 비중을 줄인 것인지 인공지능 투자 기대 자체를 낮춘 것인지에 따라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같은 비가 내려도 지붕이 튼튼한 집과 공사 중인 집의 반응은 다르죠.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라는 비는 함께 맞지만 각 회사가 돈을 버는 사업과 고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강도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재료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그 재료가 브로드컴과의 인공지능 반도체 협력입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이제 단순히 인공지능을 한다는 표현만으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물량과 이익을 확보하는지를 보려 해요. 뉴스의 크기는 충분히 강하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사업의 숫자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번 소식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고객과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받쳐주는 재료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경쟁력과 고객 확보 능력을 다시 평가받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시원하게 치고 가지 못했나요? 좋은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기대를 먼저 반영한 자금과 차익을 챙기려는 자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뉴스가 좋으냐 나쁘냐만큼 그 소식을 받아줄 새로운 자금이 계속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는 25만 7천 원에 출발한 뒤 장중 24만 6천 원까지 흔들렸고 이후 낙폭을 회복해 25만 4천 원에서 끝났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위아래 폭이 컸어요. 낮은 가격에서 반등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작, 가격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약 2,329만, 주로 직전 4거래일 평균보다 10% 정도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활발하게 거래되며 반등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거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승 에너지가 강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함께 봐야 방향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숫자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를 8,36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7,025억 원 순매수했어요. 주가는 반등했지만 해외 자금은 상당한 규모로 주식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승과 자금의 방향이 엇갈린 셈이죠. 더구나 외국인은 앞선 거래일에도 8,7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틀 연속 큰 규모의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은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담이에요. 전일 반등만 보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근 흐름 전체를 외국인의 일방적인 이탈로만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5거래일 누적으로 보면 순매도 금액은 2,665억 원입니다. 앞선 사흘 동안 들어왔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이틀의 대규모 매도가 누적 수치에는 일부 상쇄돼 나타난 거죠. 외국인 지분율도 5거래일 동안 46.59%에서 46.72%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틀의 매도는 분명 강했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모든 해외 자금이 삼성전자를 포기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장기 이탈을 확정하기보다 단기적인 비중 조절인지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많이 샀다는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의 순매수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큰 하락 뒤 개인이 물량을 받아낸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본전 매도와 추가 매도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의 지속성은 다시 해외 자금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되면 첫 번째로 볼 것은 미국 반도체 약세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예요. 약한 출발 자체보다 출발 후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브로드컴 협력에 대한 기대와 삼성전자 고유의 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시작 직후 잠깐 버티다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의 조정 부담이 국내로 넘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메모리 비교 종목인 마이크론까지 약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한 종목 충격으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 저점 부근을 다시 시험하는지 여부예요. 직전 거래일에는 장중 크게 밀린 뒤 회복했지만 오늘 또 같은 구간까지 내려간다면 전일 반등의 힘이 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 하락을 멈춘다면 낮은 가격을 기다리던 수요가 남아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장 초반 몇 분의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출발 방향과 오전 중 방향이 달라지는 날이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5.7% 하락했고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때는 첫 가격보다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둔화되는지입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것보다 이쪽이 더 본질적이에요. 전일처럼 큰 규모로 줄이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개인의 매수만으로 버티면 상승의 지속성을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외 자금이 매도로 출발하더라도 빠르게 규모를 줄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기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혼란이 생겨요. 직전 거래일에는 금융투자가 267억 원, 투신이 1,465억 원 순매수했고 연기금은 45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자금 성격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느 한 주체가 샀다는 사실보다 가장 큰 방향을 만든 해외 자금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환율도 보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22일 1,479원 7영전에서 27일 1,458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장전에는 1,465원 4영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다가 장전에는 달러가 다시 조금 강해진 모습이죠. 환율이 오른다고 삼성전자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어서 환율이 실적에 미치는 면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이동과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환율 하나보다 주식 매매 방향과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브로드컴 협력이 오늘의 방어 재료로 실제 작동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살아있다면 미국 반도체주의 하락에도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낙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무조건 급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반대 해석도 열어둬야 해요. 협력 규모가 크더라도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이익 기여가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이 기대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뉴스 발표 전후로 이미 크게 움직였다면 투자자들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지를 기다리게 되죠. 좋은 뉴스가 있다는 사실과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삼성전자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시장보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의 변동과 국내 지수의 급등락을 함께 받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뉴스만 보고 매수하거나 미국장만 보고 매도하면 둘 중 한쪽 정보만 보는 셈이 됩니다. 보유자분들이 가장 답답한 지점도 여기일 거예요. 사업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흔들리고 전일에는 반등했는데 해외 자금은 팔았습니다. 이럴 때는 한 문장으로 낙관하거나 비관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뉴스가 수급의 부담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지 희망과 공포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보유 중이고 비중이 적정한 분은 장 초반 변동만으로 전량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일에 확인된 낮은 가격대를 다시 이탈하고도 회복하지 못하며 해외 자금의 매도까지 이어진다면 일부 위험을 줄일 기준은 세워두셔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는 것과 아무 기준 없이 버티는 것은 다르니까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게 살 기회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브로드컴 뉴스만 보고 출발과 동시에 따라붙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장에서 불리한 외부 환경을 이겨내는 모습과 자금 방향이 확인된 뒤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더 안정적입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에서 지나치게 큰 분이라면 오늘의 핵심은 수익률보다 구조예요. 한 종목이 흔들릴 때 계좌 전체 판단이 마비될 정도라면 먼저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격을 예측하기 전에 삼성전자 비중, 현금 여유, 손실이 집중된 종목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중심 질문에 대한 현재의 답은 전일 반등을 추세 회복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좋은 사업 뉴스가 미국 반도체 약세와 대규모 외국인 매도를 얼마나 버텨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브로드컴과의 5년 협력은 중장기 기대를 높일 만하지만 단기 주가는 아직 해외 자금의 방향을 무시할 단계가 아니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25만 4천 원을 기준으로 불리한 출발을 빠르게 회복하고 외국인의 매도 강도까지 둔화된다면 전일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저점인 24만 6천 원을 다시 이탈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매도가 계속 커진다면 이번 반등 판단이 빨랐음을 인정하고 비중과 대응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